삐끗한 한국 축구, 라리가의 힘으로 다시 뛴다. 한국 축구가 다시 뛸 채비를 하고 있다. 한국 축구는 지난해 부흥기를 맞이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잡았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새롭게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무패 행진 속에 담긴 경쟁력에 열광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고 대표팀 경기가 열릴 때마다 매진 행렬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2019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한국 축구는 삐끗했다. (2019) 아랍에미리트, UAE, 아시안컵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드러냈다. 당당하게 우승을 목표로 아시안컵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는 8강 탈락이었다. 대회 내내 수많은 논란이 생기며 벤투호는 하강 곡선을 그렸다. 벤투 감독을 향한 축구팬들의 열광적인 지지도 많이 식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축구의 중심을 잡았던 기성용, 뉴캐슬과 구자철, 아우크스부르크, 이 아시안컵을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 축구가 두 명의 기둥을 한 번에 잃었다. 한 번 삐끗했으니 이제 다시 도약할 차례다. 벤투호는 오는 22일 볼리비아,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 26일 콜롬비아,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일전을 치른다. 아시안컵 실패 이후 첫 A매치다. 벤투 감독은 분위기 반전과 기성용, 구자철의 빈자리 메우기 그리고 본격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다. 그중 핵심은 2명. 이강인, 발렌시아과 백승호, 지로나, 두 선수는 한국 축구 세대 교체의 중심이다. 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결정된다.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라리가 소속이다. 실로 라리가 소속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다. 과거 이천수, 레알 소시에다드와 박주영, 셀타 비고, 이 라리가에 속한 상황에서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바 있다. 이강인과 백승호는 최근 나란히 1군 데뷔전을 치르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많은 축구팬들이 이들의 대표팀 합류를 기다렸다. 이강인과 백승호의 합류로 한국 축구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 축구가 다시 뛸 수 있는 동력이 라리가인 셈이다. 라리가는 세계 최고 리그로 손꼽힌다. 최근 국제축구 역사통계연맹 (이프즈)이 발표한 2018년 세계 프로축구 리그 순위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라리가에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라는 두 개의 거대 구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두 팀만이 라리가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리가에 속한 20개 구단 모두의 힘이 합쳐졌기에 세계 1위 리그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는 라리가 전통의 명문이다.
백승호 소속 팀 지로나 역시 라리가의 힘 중 하나다. 세계 1위 라리가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했다. 라리가에서 배우고 경험한 그들의 힘이 대표팀에 녹아들 수 있다면 벤투호는 분명 강해질 수 있다. 이강인과 백승호는 나란히 지난 19일 대표팀 훈련장인 파주 NFC 국가대표팀 트레이닝 센터에 합류했다. 이강인은 대표팀 선발에 대해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좋은 자리에 올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겠다며 어렸을 때부터 꿈이 대표팀에 가는 것이었다. 지금 대표팀에 와서 매우 행복하다고 대표팀 합류에 기쁨을 드러냈다. 라리가에서 경험. 이제 대표팀에 쏟아부을 때다. 이강인은 올해 라리가 1군 출전이라는 좋은 기회를 받았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 더 열심히 해서 출전 기회를 늘리겠다. 라리가에서 뛰면서 많이 배웠다. 라리가에서 뛰는 좋은 선수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며 발렌시아에서 훈련했고 연습 경기도 뛰어 몸 상태가 좋다. 이제 대표팀에서 잘 해내고 싶다. 대표팀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편하지만 어느 포지션이든 감독님이 원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백승호도 라리가에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라리가에서 데뷔했다. 배운 것이 많다. 볼터치와 여유 등을 배웠다. 패스와 공소유는 자신 있다며 소속팀에서 왼쪽 윙어로 뛰었다. 감독님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대표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단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승호는 이강인과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일화를 털어놨다. 그는 강민이와 이전부터 대표팀에 함께 가자고 말해왔다. 그것을 이뤘다. 꿈꿨던 자리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다. 최선을 다해서 내 모습을 감독님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22일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 대비해 교통, 주차 대책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22일)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는 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KEB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과 볼리비아의 친선 경기가 열린다. 울산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열린 것은 2017년 11월 세르비아전에 이어 16개월 만이다. 시는 경기장에 4만여 명의 관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과 주차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시내버스를 당일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고 임시 경유 4개 노선을 추가한다. 또 문수 축구장 경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 편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장 주변 주차장 2224면 이외에도 문수 양궁장, 옥산초, 월계초, 문수중, 교육연구정보원 등 5개소 주차장 1000면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당일 주차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차량 정체를 고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대표팀에 오면 저보다 다른 선수들이 골 넣는 걸 보는 게 더 기분 좋다며 포지션에 상관없이 기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또 소속팀 경기와 대표팀 평가전 병행에 따른 체력 부담에 대해선 시즌 후반기이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건 어느 선수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 백승호 등 어린 선수들의 합류에 대해선 차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선수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활용과 관련해 훈련을 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뿐 아니라 공격진에 멀티플레이어가 많다며 좋은 전략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포메이션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해 주로 썼던 4-2-3-1 포메이션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표팀은 오는 22일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볼리비아, 26일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